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크의 캐티 우드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000불로 밝히며 엄청난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였으며 왜 이게 성취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는지 그 논리도 살펴보고 또 그 밖에 테슬라가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데이터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수소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의 쉘 하이드로전에서 나온 공고문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7개의 수소 충전소를 영구히 폐쇄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폐쇄 이유로는 수소 공급망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생겼고 외부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마치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더 뛰어난 것인 양 말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현실을 보니 이렇게 충전소마저 폐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사실 수소가 자동차에 사용되는 게 경쟁력이 없다라는 것도 정말 관련 내용을 여러 번 전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거는 어떤 믿음의 영역이 아닌 물리적인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먼저 내연차의 효율성이 낮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를 비교했을 때 왜 수소차의 효율성이 전기차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지를 큰 그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 전기를 만들게 된다면 이 전기 에너지를 이동 에너지로 바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배터리에 전기를 보관하게 되죠. 수소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를 얻은 다음에 전기 분해를 통해서 물에서 수소를 얻게 됩니다. 전기 에너지를 수소로 바꾸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수소를 또 여러 군데로 이동하고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소를 다시 전력 에너지로 바꾸게 되고 그 전력 에너지를 다시 이동 에너지로 바꾸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본질적인 차이점을 이해한다면은 왜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효율성이 높을 수 없는지가 너무나도 명확해집니다. 전력 에너지를 바로 이동 에너지로 바꾸는 전기차, 수소차는 전력 에너지를 수소로 바꾸고 수소를 전력 에너지로 바꾸고 전력 에너지를 이동 에너지로 바꿉니다. 중간에 불필요한 과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과정상에서 아무리 많은 혁신이 나와서 효율성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불필요한 과정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율성으로 봤을 때 전기차를 따라잡을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큰 그림을 보게 된다면 수소차와 전기차의 효율성 차이가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수소는 왜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이렇게 차량에서는 딱히 장점을 보이기가 힘들지만 수소만의 장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아주 오랜 기간 에너지를 보관할 경우 그 에너지 손실률이 배터리보다 더 낮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탈 때 에너지를 1년간 보관합니까? 매일마다 충전하는데. 그래서 전기차 혹은 자동차에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장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수소의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것은 한번 터지면 크게 터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밀도가 잘 쓰이게 된다면 주행거리로 환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에서 주행거리가 문제가 있을까? 뉴스에서는 온갖 퍼드를 많이 만들지만 사실 지금도 주행거리가 충분히 높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특히 테슬라의 롱레인지 버전을 쓰면서 주행거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배터리 부분에서도 점점 더 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가격은 더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에서 주행거리와 관련된 것도 문제가 지금도 없는 상황이지만 점점 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오랜 기간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다라는 장점과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수소의 장점이 자동차 산업에서는 크게 적용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아주 손쉽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차의 미래가 밝을 수가 없으며 이렇게 수소 충전소마저 폐쇄되는 경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캐시 우드 누님의 인터뷰를 살펴보고 또 왜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에서 지배적인 입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We have been buying Tesla. There is so much negative psychology
in the stock right now around electric vehicles themselves, which we think is misplaced. We think electric vehicles are going to continue to gain share and really take over the market in the next 5 years. EVs, we think, will be the bulk of the market in the next 5 years. So, and then beyond that, robo-taxis are going to change the landscape entirely. So our target price, published target price, which is going to change, is roughly $2,000. The stock is a little below $200. So we're talking about a 10x in our base case, and that's not even our bull case. 캐시 우드 누님께서 상당히 높은 PT를 발표하였는데 실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시장에서 입지가 이를 뒷받침해 주기도 하며 뒤에 로보택시라는 주요한 부분을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일단 이 자동차 부분에서 왜 테슬라가 압도적인 입지를 가지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2022년 말에 나왔던 파이퍼 샌들러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지난 자료입니다. 조금 뒤 최신 자료도 또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는 자료는 중국에서 SUV 시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각 얼마의 가격에서 몇 대가 팔리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이 자료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저렴하면은 훨씬 더 많이 팔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적인 존재가 테슬라 모델 Y입니다. 이때가 2022년 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내연기관차 포함 다른 차량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아주 독보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훨씬 더 큰 시장이 존재하고 사람들의 수요가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게 이 자동차 시장의 특성이자 가격 탄력성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아주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아크에서 나온 2024년 빅 아이디어스 리포트로 나온 지 한 1, 2주 된 자료입니다. 이거 역시 전기차 시장 안에서 각각 가격별로 얼마나 많은 차량이 판매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한정하게 된다면은 테슬라의 모든 모델들이 하나의 아웃라이어가 되게 됩니다. 동일 가격대에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죠. 이거 자체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며 단순하게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너무나도 통합이 잘 되어 있기에 성취가 가능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앞으로 FSD가 올 상반기에 베타 딱지를 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내다보고 있는데 그 베타 딱지까지 떼게 되고 중국까지 진출하게 된다면 테슬라에 대한 선호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도 인기가 많은데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전기차들의 가격과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갑자기 판매량이 폭등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의 6배가 올라가게 되죠. 바로 저가형 차량입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중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동차 시장이 가격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게 되며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면서도 마진을 높이고 있죠. 왜냐하면 원가 관리를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테슬라가 이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객관적으로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르게 보는 차트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이 차트 같은 경우 $1,000 단위이고 5만 달러 이상의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5%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매가가 $25,000 이상의 시장을 보게 되면 거의 50%가 되고 그러니까 10배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가격을 낮추는 게 이 정도로 시장 규모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 밖에 아크에서 예상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성장할지를 나타내주는 차트인데 역사적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와 관련해서는 아크에서 상당히 정확한 예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 왜 차량 가격이 더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페드 자료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같은 경우 차량 할부금 연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할부금 연체율이 2021년 2분기 이후부터 거의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가장 최근 자료를 보게 되면 자동차 할부 연체율이 2.66%까지 올라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조금 재미난 자료인데 누가 많이 연체를 하나 봤더니 MZ세대에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 연체율을 소득 수준으로 보게 된다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연체율이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가 조금 흥미롭습니다. 매월 내는 자동차 할부금을 봤을 때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에서 가장 높은 할부금을 내는데 그 다음으로 높은 할부금을 내는 그룹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미국에도 자동차로 허세를 부리는 경우가 좀 상당히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처럼 할부금 연체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매월 납부하는 할부금 자체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는 자동차 판매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테슬라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죠.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격을 낮췄는데 어닝에도 문제가 있느냐 혹은 현금 흐름에 문제가 있느냐를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의 2023년 전체 프리 캐시플로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GM과 포드가 테슬라보다 프리 캐시플로우 기준으로 더욱더 많은 현금 흐름을 확보했음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이 흐름의 변화량입니다. 추가로 포드 같은 경우 전기차 부분에 현금 흐름을 공개하기도 하였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개판을 확인했었죠. 마진 자체가 마이너스 98%다라는 걸 확인했었고, GM도 이와 비슷하거나 더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프리 캐시플로우는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차를 팔아서 발생시키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테슬라는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 전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내러티브를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2023년 전체였는데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이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프리 캐시플로우를 보게 되면은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높고 다른 모든 기업들은 아주 낮은 프리 캐시플로우를 보여주거나 혹은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요타가 가장 최악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 분기만 보는 게 아니라 지난 4분기 동안의 프리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게 되면 테슬라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반면에 그 밖의 모든 기업들은 다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테슬라는 계속해서 차량 평균 판매가를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리 캐시플로우가 계속 증가하였고, 동기간 동안의 원가는 계속해서 감소하였고, 특히나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원가 감소 폭이 평균 판매가 인하 폭보다 더 커서 마진이 더 개선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압도적인 입지를 세워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현대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의 현금 보유량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불어서 프리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부터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였고, 역시 똑같이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이 점점 더 빠져나가고, 영업을 통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쌓여야 되는데 오히려 더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자동차 제조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모두가 힘을 합세해서 전기차는 미래가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네들은 전기차 만들어서 돈이 새어나가고 죽겠는데 그나마 살 길이 내연차를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내연차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이 커나가고 테슬라는 가격을 내리면서 그 시장을 더 잡아먹어서 돈이 새어나가고 있으니까, 죽겠으니까 어떻게든 전기차 시장이 미래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추가 데이터인데, 앞서 살펴본 데이터와 함께 이 데이터를 본다 하더라도 전기차 시장이 쑥쑥 잘 커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써 1월 달에 테슬라가 최고 기록을 세웠다라는 걸 확인하였지만 중국에서 공식 자료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도 조금 더 높은 수치인 중국 내 판매만 또 거의 1월 한 달 동안 4만 대가 이루어졌으며, 이 차트를 보게 되면 매월 얼마만큼의 차량을 중국에서 판매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가파르게 중국에서 판매량이 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수출 물량도 상당히 좋은 수준을 보여주어서 이번 1월 중국 내 판매, 수출 판매는 아주 뛰어난 기록을 갱신하게 됩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1월 달이 12월 달과 비교해서 아주 큰 폭으로 판매량이 줄어드는 달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하락폭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이 계절성을 고려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성장 속도가 더 가팔라졌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에서는 도조와 관련된
37개 이상의 신규 채용을 공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아래 보시는 게 다양한 포지션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도조와 관련해서 아주 진지하게 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4분기 어닝콜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도조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이 아주 낮은 프로젝트다라고 어닝콜 도중에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저도 통역 중계를 하며 너무 솔직하게 말을 한다. 역시 일론이라는 사람답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일론이 시도하는 것 중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론이 했던 이 전기차, 스페이스X의 재착륙 로켓, 지금 시도하고 있는 스타쉽, 스타링크, 보링 컴퍼니, 이번에 사람에게 이식한 뉴럴 링크 칩, 그 하나하나가 성공 가능성이 모두 다 낮은 프로젝트인데 지금까지는 실패한 게 없습니다. 중간 과정에서는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하며 그 중간 실패는 있었지만 그 실패를 거름 삼아서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것들을 다 가능하게 만들고 현실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조 프로젝트 역시 롱샷이라는 가능성이 낮다라는 걸로 표현을 하였는데 조금 더 뒤에 돌이켜 보면은 역시 힘든 프로젝트였지만 성공시켰다 라는 평가가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밖에 아주 놀라운 채용 공고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테슬라에서 AR, VR과 관련된 엔지니어를 모집한다라는 공고이고 이게 테슬라 보신 옵티머스 트레이닝을 위해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 봇을 트레인 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고 테슬라 봇 옵티머스의 트레인 방법이 사람의 행동을 데이터 삼아서 따라하면서 학습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수천 개의 사람의 시연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데이터망을 구축하는 엔지니어를 고용한다라는 게시글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벌써 최첨단 VR 기기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테슬라가 FSD에서 압도적으로 더 뛰어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오토파일럿을 통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현실 세계 주행 데이터, 이 데이터와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FSD가 실현이 가능한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VR 헤드셋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확보하는 강력한 채널이 되기도 합니다. 애플이 발표한 비전 프로를 통해서 또 이런 VR 데이터가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 지금 테슬라가 밝히고 있는 VR 기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일반 고객에게 판매가 되고 있는 VR 헤드셋은 아닙니다. 다만 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감안하게 된다면은 VR 헤드셋 시장으로 테슬라가 진입할 가능성도 결코 불가능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옵티머스를 정말 사람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데이터이고 그 데이터 확보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VR 시장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진입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과거에 확인되었던 이 옷을 개는 옵티머스 역시 옆에서 사람이 조정하며 트레이닝을 진행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트레이닝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기 위한 데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즐거운 설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더욱더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